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i5 M60 차량을 타고 장거리 챌린지를 하던 중 에이다스를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볼까 해서 잔머리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행 보조 장치에 몸을 맡긴 상태에서는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언제나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마음가짐과 물리적인 대처에 준비를 하고 실험에 임했다는 부분 확실하게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i5 M60뿐 아니라 사실상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은 모두 이렇게 진행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산타페나 iX나 무릎이 닿지 않는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차량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다리가 긴 운전자들은 가능하겠지만요, 그래도 아마 불편할 겁니다. i5 M6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스티어링 휠의 텔레스코픽을 가장 밑으로 내리면 무릎에 피부가 스티어링 휠과 맞닿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또한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을 차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센서가 핸들 아래쪽까지 적용되어 있지 않은 손의 파지 방향에 맞춰서 가로에만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있거든요. 이런 스티어링 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여유롭게 두고 테스트를 하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BMW i5 M60은 스티어링 휠의 전체에 터치 감응형 센서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하고 있어도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고 차량이 인지하기 때문에 영상과 같은 실험이 가능했고요. 일반적인 주행 상황이 아닌 정말 길고도 긴 직선 주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두 손이 편안하게 되니 음료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고 어차피 앞뒤로 차 간격이 매우 넓은 상황에서 직선 주로만으로 지루하게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꽤나 괜찮은 잔머리 같아 쭉 한번 달려봅니다. 그러나 역시 언제든 대응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 가장 빛을 많이 발하는 에이다스의 추가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으로 차선 변경이 되는 차량 브랜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BMW, 현대기아, 제네, 벤츠, 그리고 테슬라 정도가 끝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볼보, 폴스타 같이 기본적인 에이다스 기능 자체는 괜찮은 차량들도 이런 자동 차선 변경 기능 같은 추가 기능들을 갖고 있지 않은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이 차선 변경 기능에도 레벨 차이가 꽤나 심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넣어놓으면 깜빡이를 지가 알아서 넣고 있다가 차로 변경할 상황까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정도로 똑똑한 기능으로 갖고 있기도 하고요. 혹은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선 변경을 할 조건을 운전자가 판단하여 깜빡이를 때 넣었을 때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자동 차로 변경을 해주는 조건부 차선 변경만 자동으로 해주는 브랜드도 있고요. 현대기아 제네시스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깜빡이를 넣어 놓으면 조건이 맞을 때까지 다른 독삼사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주었다가 자동 차선 변경을 해주는 그런 중간 타협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의외로 이런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이렇게 장거리에 긴 직선 주로를 다닐 때 정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깜빡이를 넣고도 조건에 맞으면 차가 알아서 판단하여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널널할 때는 매우 빠르게 판단하여 차로 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은 영상과 같이 도로에서의 차량이 많지 않고 여유롭게 널널한 주행을 할 때 쓰는 주행 보조 기능일 뿐입니다. 차량이 많고 교통량이 많을 때 억지로 쓰는 기능이 아닌 만큼 아니 내가 굳이 직접 운전을 해서 차선 변경을 하면 되지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거리를 다닐 때 반복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꽤나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 상당한 체력 보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써보신 분들은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구입할 때도 엄청나게 비싼 옵션을 넣어가면서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에이다스와 자동 차선 변경이라는 매우 좋은 기능의 주행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장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 구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대전이랑 공주 쪽으로 이렇게 서공주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공주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손을 안 잡고 제가 에이다스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볼 거예요. 진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얼마나 잘하는지. 100km로 달리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손을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잘 빠져나가고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지금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혼자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집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60km의 속도로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거기서는 제가 이제 속도를 줄일 겁니다. (20분을) 넘게 이렇게 왔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한 에이다스로 편안한 고속주행을 즐길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60km로 제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이제 카메라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60km로 되게 이렇게 돌아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되게 이렇게 많이 꺾여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옛날에는 테슬라만 이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대 기아 차량들, 제네시스, BMW 차량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이 정도로 꺾여있잖아요. 지금 이 레드라인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뒤에 차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꺾여 들어갔던 레드라인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우측으로 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손은 역시나 안 잡고 있지만 되게 잘 빠져나가죠? 굉장히 여기는 이렇게 빨리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110km로 다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서 깜빡이를 딱 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까지 해줘야 되는데 뒤에 차가 지금 많아서 오케이. 자, 자동 차선 변경까지 이렇게 잘하죠? 짱입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나 현대기아 차량들의 옛날 차량들은 스티어링 휠이 토크 감응식이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허벅지를 받치고만 있어도 이 차량이 얼마만큼 조향을 하는지를 조금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죠. 물론 안전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으로 제가 바로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운전을 개입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국 나중에는 테슬라 같은 차량들도 스티어링 휠이 터치 감응형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조금 더 운전 편의성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현대 산타페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랜저 이런 차량들도 보통 다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삼사나 폭스바겐의 ID4, 아우디 차량들, 벤츠 이런 차량들도 전부 다 터치 감응형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깜빡이를 켜서 2차선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깜빡이를 한 번만 넣어주면 자동 차선 변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특히나 이렇게 장거리를 가실 때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다녀야 될 때 이럴 때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과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젠틀하게 하는 부분, 차선을 유지하는 강력한 힘, 스티어링 휠이 빠르게 조향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을 다 두루 갖고 있는 에이다스가 종합 평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겁니다. 테슬라는 차선을 물고 가는 것도 좋지만 앞차와의 간격 유지도 잘 하기는 하지만 젠틀하게 하지 못하는 점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점으로 봤을 때 벤츠, BMW, 아우디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두 차량, 독삼사 중에 이 두 차량 브랜드가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기아도 굉장히 잘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앞차가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을 하면서 차선 유지를 해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이다스를 통해서 자동 차선 변경을 정말 한 100회 정도는 한 것 같은데 거의 문제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요즘 장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용하든 무슨 차를 이용하든 이런 에이다스 기능이 보편화되어 있고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이렇게 장거리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육체 피로도를 상당히 낮추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무조건 주행 보조 장치 기능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BMW i5 M60 차량이 이렇게 잘하지만 나중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OTA로서 에이다스의 기능이 좀 더 추후에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테슬라는 이게 가능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에이다스 오토파일럿의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차량을 바꾸지 않음에도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에이다스의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BMW도 그런 에이다스의 기능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가 OTA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번 에이다스를 제가 손 한 번도 안 대고 거의 지금 60km 40분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고요. 자동 차선 변경도 너무 잘하고요. 꼬부랑꼬부랑 길, 부비쳐 나가는 알값이 높은 길, 이런 길들 다 돌아다녀 보고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차선 변경도 해보는 모든 길을 이렇게 에이다스만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저번에 산타페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욕들을 많이 하시길래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꺾을 수 있게,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주변에 차량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한다는 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